물리가 재미없는데 어떻게 해? 아, 앞에서 재밌게 해야 되는데 항상 부담을. 자, 너무 쉬울 수 있는데 잘 들어봅니다. 역학은 큰 틀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 같아요? 역학을 정의할 때. 역학이라는 단어는 이제 물체에 대한 어떤 운동 같은 거를 이렇게 정의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장 주인공은 힘입니다. 힘. 이렇게. 크게 세 가지예요. 힘을 이제 앞으로 F라고 쓰거든요. 폴스라고 해서. 이렇게. 큰 틀이가 이 힘을 뉴턴이 정의를 합니다. 힘 자체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뭘까? 이렇게. 근데 결과로 이제 이 힘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하는 이유는 물체가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정지한 애가 움직이게 되고 움직이는 게 더 빨라지고 이렇게. 뭔가 힘은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힘에 대해서 변화 일으키는 거를 뒤에 나오는 가속된다고 정의해요. 이렇게. 뉴턴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물체가 힘을 주면 A가 이제 가속이에요. 가속. 뭔가 변화가 생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힘은 가속. 가속을 하려면 힘이 필요해요. 이렇게. 이게 힘 파트라고 정의해요. 저희가 지금 힘과 운동 파트는 여기를 해볼 거예요. 힘에 대한 역할, 힘이 뭐 하는 녀석인지.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좀 귀찮아요.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가 다 파생이 돼요. 이렇게. 첫 번째, 힘은 주인공이에요. 역학에서요. 그래서 힘은, 이건 버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힘을 어떻게 주냐가 되게 중요하구나. 힘을 이렇게 주는데 쭉 밀어요, 물체한테. 그래서 힘을 주는 뭐가 생기냐면 거리가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개념을 또 만드는 거예요. 힘을 주고 거리가 생겨요. 또 S라고 쓰거든요, 거리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힘에다가 거리를 곱하는 걸 정의해요. 아니야, 힘에다가 힘을 주는 시간을 이렇게 곱해요. 이렇게 난 3초간 힘을 줬다. 이게 3m다. 그래서 시간을 곱해요.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나오는 게 힘이었고 두 번째가 힘을 어떻게 주냐의 방법이 두 가지예요. 어떤 거리만큼 주냐, 이걸 시간만큼 주냐. 이렇게. 이거를 또 정의하는 거예요. 그냥 쓰지 않고 힘하고 거리의 곱을 W라고 해서 1이라고 합니다. 1을 해준다. 이렇게.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이걸 사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것만 다 충분해. 그러니까 이 힘은 다 이게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다루기가 좋은 게 나타나요. 그래서 1이라는 걸 새롭게 정의해요. 1은 거리만큼 주는 게 1이고 요 밑에는 힘을 시간만큼 주잖아요. 이렇게. 이걸 또 새롭게 정의해요. 뭐라냐면 이걸 I라고 합니다. 임펄스에서. 이걸 충격량이라고 정의해요. 이렇게. 그래서 역학은 이게 세 개가 다예요. 이렇게. 내가 힘을 주면 물체에 뭐가 변화가 생긴다. 우리는 가속도로 나중에 정의할 거고 이것만 가지고도 이 밑에 있는 게 필요 없어요.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계산이 너무 더러워요. 복잡하고. 그래서 새로운 두 가지를 정의할 때 그 방법은 힘하고 거리를 만나게 하는지 힘하고 시간을 만나게 하는지에 따라서 1하고 충격량이 나옵니다. 제가 챕터 1, 2, 3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제 해보니까 물체가 1을 받으면 물체가 뭐가 바뀌는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바뀌어. 이 바뀐다가 뒤에 보겠지만 델타로 씁니다. 이렇게. 델타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바뀐다.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1은 뭐에 변화가 생기냐면 에너지에 변화가 생깁니다. 뭐 나중에 K가 들어가 뭐가 들어가야 아니에요? 에너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물체한테 거리만큼 줘서 1을 주면 그 물체 입장에서 뭔가 에너지의 변화가 생긴대요. 그래서 1과 에너지라 그래요. 이렇게. 요건 힘과 운동에 대한 거. 그 비슷한 구조예요. 이거 곱하잖아요. 곱해요. 힘과 시간을 곱한대. 이건 충격량을 물체가 가져가면 또 물체에 뭐가 변해요. 또 델타를 써요. 이렇게. 이걸 P라고 정의합니다. 이렇게. 요 이름이 운동량이라 그래요. 이렇게. 물론 여기 뒤에는 위에는 에너지 안에서
운동 에너지라고 정의하는 게 있는데 하여튼 이 구조가 다예요. 이렇게. 그리고 A라는 것도 지금 중에 써볼게요. 그러다가 변화를 가속도라고 합니다. 변화가 생겨요. 속도 변화가 생겨요. 이렇게. 다 이게 뭐 시간이 나와요. 나중에 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뭔가 물체한테 뭐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물체에 뭐가 자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힘은 가속. 가속은 뭔가 빠르기, 속도 이런 변화를 시켜요. V, 델타 V. 그 다음 거리를 준 만큼 E를 주면 그 물체 에너지의 변화가 생겨요. 시간을 주면 운동량이라는 게 변화가 생긴다. 이게 이 역학이 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 기본 틀을 가지고 약간 있는 척 버전입니다. 이렇게. 이거 곱하기잖아요. 뒤에 보면 곱하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꿔요. 이렇게.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래서 힘과 시간을 곱한다는 얘기는 힘과 시간을 이렇게 자른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dt. 이렇게. 적분을 만들어요. 이렇게. 뉴턴이 이제 미적분을 처음에 세팅했으니까 이런 물리를 기술하기 위해서 수학을 하다 보니 결국 수학은 둘 중에 하나구나. 곱하기 할 거냐. 요건 나누기가 있거든요. 나누기. 뭐뭐 나누기 이렇게. 근데 곱하기는 적분이라고 나중에 이렇게 확장이 되고 나누기는요. 요거는 우리가 하나 이렇게 나눠버립니다. 이걸 미분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델타 대신에 잘개 쪽에서 뭐 d를 붙여요. 하여튼 요걸 미분. 이렇게 하는 게 적분입니다. 수학은 그렇게 곱하기하고 나누기를 정의해서 곱하기는 적분, 나누기 미분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물리는 이제 이런 수학적인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나중에 하면 돼. 그냥 개념은 힘이라는 걸 정의하고 나서 두 가지에 파생되는 게 있구나. 이를 정의하고 새롭게 충격력을 정의해서 그 물체 에너지하고 운동량 같은 거를 새롭게 정의하는 겁니다. 이게 챕터 1, 힘과 운동, 챕터 2, 1과 에너지입니다. 챕터 3, 이렇게. 시험 문제는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역학은. 여기서 이제 막 월운동도 있다, 진동도 있다, 운동이 막 복잡해지는 거 다 아까 했지만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D1, D2 이렇게. 문제는 이겁니다. 쫙. 이런 식을 가지고 연습해 보는 거 하나씩. 그래서 지금은 셋 중에 하나를 연습하겠다. 정도 보고.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자. 제일 먼저 여기서는 이런 힘을 다룹니다. 이렇게. 힘을 이제 운동을 변화시키니까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보는 게 뉴턴이 정의한 거예요. 이렇게. 뉴턴의 제3법칙이 있습니다. 세 가지 법칙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운동은 요거는 그냥 요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정한 등속도도 있다, 등가속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위에는 대표적인 힘에 대해서, 밑에는 가속도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을 다뤄보자. 자, 하나씩 가볼게요. 힘이 뭐냐? 힘의 역할을 볼게요. 힘이 뭐하냐? 뭐, 첫 번째 그림은 힘을 주면, 여기 카메라 찍어보면, 여기 딱딱해 보이는 골프공도 이렇게 순간 납작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물체 선에다가 꾹 누르면 이게 움푹 들어가게 돼 있어요. 힘을 주면. 그래서 첫 번째 물체가 변형이 생겨요. 이렇게. 힘은 뭔가 형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변형이 됐다가 또 힘을 떼버리면 바로 복귀가 됩니다. 이렇게. 보통 공도 딱 여기에 골프공에 맞을 때는 납작해졌다가 순간 테니스 공이라 할게. 나 말랑말랑한 거. 근데 여기 딱 떨어지면 원래대로 복귀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복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요 관계되는 힘이 있어요. 나중에 탄성력이라고. 저 뒤에 나오는. 근데 이거는 그냥 이런 정도가 있구나 해서 나중에 스프링에 대한 탄성력 할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중요한 건 힘의 역할은 이것보다도 요 밑에 다음에 그림 있는 거. 자, 이 물체를 딱 가만히 놓으면 딱 놓은 거예요. 이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힘을 받아요.
뒤에 보겠지만 얘는 화살표로 표시해. 방향이 중요해서. 우리 요 바늘힘을 치고와 잡아당기는 중력이라는 표현을 써요. 딱 알면 알잖아요. 딱 놓으면 쭉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요걸 이제 카메라로 찍었기 때문에 요 사이가 같은 시간인데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빠르기가 이제 속력이라 정의하는데 빠르기입니다. 빠르기. 물체는 여기는 출발 순간 얼마 안 되지만 내려갈수록 점점 빠르니까 같은 시간에 더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물체의 속력, 빠르기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게 뒤에 보면 이거를 이제 가속이라고 합니다. 속도가 변화가 생기는 걸 가속이라고 정의해요. 그래서 당분간 뉴턴의 법칙이라고 하는 뉴턴의 힘의 역할은 이걸 할 거예요. 물체의 속력이 바뀐다. 이걸 정의할 거고 한번 읽어보시고 자 넘어갑니다. 힘을 그냥 우리가 힘을 받는다라고 해야지만 물리적으로는 힘을 표시해야 돼. 이렇게 힘을 표시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거든요. 힘을 어느 점에 작용하는지 힘의 작용점이라 그래요. 이렇게. 그리고 화살표로 찍어요. 이 두 개가 우리가 뭘 하냐면 벡터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화살표로 뭔가 크기와 방향을 표시하는 거. 힘의 크기는 이 짝대기 길이 힘의 크기고 이 화살표가 힘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크기하고 방향을 합쳐진 걸 벡터로가 표시하고 이 크기만 있는 걸 이제 스칼라라 나중에 부르는데 이 두 개가 벡터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힘은 우리가 표시할 때 어디에 작용하는지에 대한 위치를 딱 적고 거기에 힘을 짝대기를 딱 표시해서 어떤 크기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힘의 3요소는 세 가지예요. 힘을 크기, 방향, 힘에 작용하는 위치. 이렇게. 자, 볼게요. 나무 토막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여기에다가 힘을 줘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힘을 줍니다. 힘은 같아요, 달라요, 이거 두 개요? 같은 크기예요. 같은 방향입니다. 작용 위치가 달라요. 이렇게. 이와 이 힘은 다른 힘인 거예요. 세 개가 다 같아요, 같은 거예요. 크기 같고, 방향 같고, 작용하는 위치까지 같아야 같은 힘이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이 두 개는 사실 이 그림을 그려서 그렇지 당분간 뭐냐면 물체의 크기를 무시합니다. 이렇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렇게. 이건 누가 봐도 그냥 네모난 상자 같아. 여기를 당기나 여기를 당기나 이 물체가 받는 힘은 원래 다른 게 원칙이다. 이렇게. 근데 크기를 무시해버려요. 크기 무시하면 사실 이런 사이즈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크기가 무시되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여기에 작용하던 물체 크기가 사라지면 그냥 아주 작은 거에다가 작용점이 의미가 없죠. 이렇게. 그래서 크기가 없을 때는 이건 생략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작용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필요하냐면 물체의 크기가 주어질 때만 필요해요. 보통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길이 이렇게. 이게 지울게요. 칠판을 이렇게 싹 지울게요. 이렇게. 이 두 개는 달라요. 이렇게. 뭐가 다르냐면 얘는 넘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오른쪽. 요 위를 잡아당기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생겨요. 요 중간 잡아당기니까 돌아가지 않고 쓸려간대요. 이렇게. 그래서 크기가 주어질 때는 위치가 되게 중요해집니다. 어디 작용하는지. 근데 당분간은 저희가 물리는 또 단순화시키기 때문에 크기가 없으면 이건 의미 없다. 그래서 정확히 크기가 무시하는 물체에 대해서는 이 두 개만 가져가면 돼요. 크기와 방향만 가져가면 이렇게. 어디는 작용 없다. 나중에 크기가 주어질 때 보통 이렇게 글씨가
물체 크기가 주어질 때 중요한 게 역학은 대항을 해서 등장하는 가장 어려운 회전 역학이라 합니다. 이렇게. 이름만 보면 토크라는 걸 배워요. 이렇게. 그 다음 관성 모멘트라는 게 막 등장해요. 용어 정리.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이상해요. 가공동작 이런 것도 막 나와요.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던 이런 개념이 대학에서만 등장하는 게 물체가 회전하는 것을 다루는 회전 역학이 있는데 이런 거는 다 크기가 주어져야 돼. 덩어리니까. 이렇게. 저희가 이 회전 역학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크기를 무시하기 때문에 힘이 어디에 작용하든 사실 차이는 없다. 자, 그렇게 정의하시고 자, 다음 갑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힘은 방향이 달려 있으니까 벡터가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물체가 있고 이걸 잡아당기네요. 1번, 2번 두 사람이 잡아당겨요. 같은 방향으로. 그리고 이거는 반대 방향 잡아당깁니다. 이건 애매하게 잡아당겨요. 이렇게. 이게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을 표시해 놓고 보니까 여기가 이게 위치는 다르지만 사실 지금부터 하는 게 다 크기를 무시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작용하는 차이가 없어요. 같은 위치. 그리고 두 개가 방향이 같으니까 두 개가 더해지겠죠. 이건 두 개가 더해져야 돼요. 그래서 방향이 같으면 두 개에 더해지니까 굉장히 큰 힘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이거는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어차피 여기가 3이면 얘가 마이너스 1이야. 예를 들어서 왼쪽 남는 게 2가 남을 거예요. 2 이렇게. 그래서 방향이 반대인 것은 방향이 반대인 만큼 빼버려야 된다. 그래서 남는 것만 표시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힘의 합성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요거 시그마가 합하는 거죠. 힘을 이렇게 화살표 표시하는 건 힘이 방향에 달려있다는 표시예요. 이렇게. 요 이름을 뭐라 하냐면 힘의 합력 R자임이라 불러요. 이렇게. 그래서 물체가 힘을 받을 때 물체가 받는 힘을 다 더해 본 거. 이렇게. 그래서 물체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물체 입장에서는 이게 힘의 합력, 이게 남았어요. 힘이 남는 R자 힘. R자란 개념이 이제 싹 다 더해서 남겨진 것만 표시하는 거. 이것도 R자 힘입니다. 얘도 이렇게. 그래서 요 같은 방향은 두 개를 더하고 반대 방향은 요거 빼버리는 거죠. 크기만큼. 여기 제일 밑에 있는 게 어려운 부분. 이렇게 애매한 거. 요렇게 애매하게 더하면 실제 이 중간으로 이렇게 이동할 텐데 힘 받아서 이걸 더하는 방법이 우리가 많이 쓰는 평행사변형법이라고 불러요. 벡터합입니다. 벡터를 더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벡터라고 하는 건 크기와 방향이 있는 게 벡터이기 때문에 자 보면 이게 1번입니다. 이렇게 1번 힘이 여기에 작용해요. 근데 1번을 이렇게 옮겨도 여기다 갖다 놔도 어차피 이거는 같은 크기 같은 방향이니까 똑같은 F1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벡터라는 성질은 이 위치가 달라도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같아요. 이렇게 붙여요. 평행하게. 여기다 붙입니다. 이렇게. 이건 2가 돼요. 2. 그러면 이렇게 평행 삼형이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그래서 방식은 두 개를 처음에 붙인 상태에서 1번, 2번을 붙여놓고 1번을 평행이동, 2번을 평행이동해서 평행삼을 만들어요. 이 중간에 찍 짝대기 긋는 거 이게 합력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방향이 같거나 반대일 때는 쉬운데 방향이 애매할 때는 이런 식으로 뭘 해야 되냐면 힘의 합을 더해야 돼요. 이렇게. 지금 이거 하는 게 뭘까요? 다 전부 다. 이렇게. 우리가 이 유선 법칙에서 제일 핵심은 물체 중심입니다. 이렇게.
뭔가 사람이 줄다리기 해서 뭐 사람이 물체한테 힘을 주고 사람이 뭐 한다. 이게 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체 입장에 얼마나 힘이 나한테 작용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있다. 1번, 2번 사람이 여기를 잡아당긴다. 서로 반대로 잡아당긴다. 이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물체가 돼서 내 입장에서 얼마나 남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부터 이제 생각을 물체에 들어가 봐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 올라타야 돼요. 두 사람이 잡아당기면 나는 이쪽으로 끌려가겠네? 그래서 물체 중심에 물체 입장에서 뭘 조사하냐면 그 물체의 힘을 싹 다 조사해 봐야 돼요. 이렇게. 이게 합력 R자입니다. 뉴턴은 여기서 이제 뭐가 되냐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이게 0일 때가 있고 0이 아닐 때가 있어요. 명확해요. 이렇게. 얘는 다 0이 아니야. 남아요. 이게 남아요. 얘 남고 얘 다 남아. 근데 어느 순간 0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0이 될 때를 제1 법칙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뉴턴의 제1법칙이 물체 입장에서 합력을 조사해서 0이 될 때가 제1법칙. 그 다음 여기가 뭐냐면 제2 법칙입니다. 이렇게. 힘이 없으면 뭐야? 힘이 있으면 뭘까? 이렇게 조사하는 거. 그 우리가 여기서 제1법칙은 이렇게. 결국 이제 바로 뒤에 나오겠지만 힘이 없으면 물체가 뭐하냐? 안 움직여요.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니까 정지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힘에 대한 조건이거든요. 인풋 같은 거예요. 이런 아웃풋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힘하고 운동이에요. 힘과 운동 이렇게. 그래서 힘이 아예 없으면 물체가 정지하는 것도 있고 요거 있어요. 요거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누가 처음 힘을 줘야 돼. 던졌어. 이게 얼음판에 탁 던지니까 물체가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렇게. 이게 처음에 던질 때 힘이 있어야 돼. 근데 힘을 주고 힘을 딱 뗐더니까 얘가 계속 갑니다. 얼음판이니까 아무나 방해받지 않고. 얘 입장은 힘을 뗐으니까 힘이 없어요. 계속 이동해요. 계속.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에 뭐라냐면 뭔가 변화가 생기지 않는 거 등자를 붙여요. 등은 일정하다. 빠르기.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정지하거나 혹은이에요. 혹은 오화 개념입니다. 정지하거나 속도가 변하지 않는 상태. 얼음판에서 계속 가는 상태. 이렇게. 얘도 힘이 없다. 이렇게 하고. 뉴턴 사진계의 결론이고요. 힘이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제2법칙은 이렇게. 힘이 있으니까 다 뭔가 정지하내고 움직일 거야. 자꾸 변화가 생겨요. 이거는 여기 있는 속도에 변화가 생겨요. 속도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정의할게요. 얘가 변화가 생긴다. 이거를 다른 말로 가속이라고 정의했어. 이렇게. 자, 이게 정지한 거 있잖아요. 가장 쉬운 거. 이게 올해 1번이었습니다. 고대 1번. 이렇게. 그래서 고대 1번이면 고대가 문제가 하나짜리가 되게 배점이 높은데 이게 조건 찾는 거예요. 물체가 정지하고 있대. 이렇게. 이게 정지하고 있대. 손에 잡고. 그러면 얘한테 힘을 다 표시해 버려야 될 거 아니야? 다 힘을 표시해서 힘을 0으로 보내야 돼. 그래야 정지하는 조건. 그 다음에 정지하지 않으면 뭔가 남으니까 물체한테 뭔가 변화가 생길 텐데 그게 빠르기, 무슨 방향이 나겠고 속도 변화를 일으켜요. 이걸 이제 가속이라고 붙이는 거야. 그래서 뉴턴 법칙은 출발은 이거예요. 물체 입장에서 힘을 표시해보고 힘을 더해봤을 때 물체 입장에 힘이 없으면 그 물체는 정지하고 혹은 계속 간다. 변화가 안 생긴다. 변화가 없다가 중요해요. 근데 힘이 있으면 뭔가 변화가 생긴다. 그걸 가속이라. 사실 여기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 위에. 이렇게. 여기 보면 지금 보세요. 여기서 힘을 표시하잖아요. 이렇게.
2번, 1번. 1번 이렇게 표시, 2번 이렇게 표시. 이렇게. 힘을 표시해야 힘을 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힘을 표시하는 방법이 제3법칙입니다. 이렇게. 이게 제3법칙이에요. 사실 제3법칙이 세 번째 나와 있지만 사실 여기 있어야 돼요. 힘을 표시해야 그 힘을 더할 수 있을 텐데 요 표시하는 방법 어떻게 힘에 작용할까 물체한테 우리가 저렇게 표시한 결과만 보고 있지만 지금부터는 힘을 표시를 해봐야 되거든요. 여기 물체가 있다. 이렇게 여기다 힘을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야 돼요. 뭐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물체에 어떤 힘이 들어가는지를 다 확인하려면 힘을 표시해야 되는데 그 표시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게 제3법칙이라 그래요. 이걸 이제 많이 들었던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 합니다. 이렇게 힘은 항상 짝이다. 서로 당기거나 미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항상 짝으로 구성되어 있다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뒤에 나오지만 3법칙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 3법칙을 가지고 힘을 표시하고 힘을 더했을 때 힘이 없거나 있거나 이게 다예요. 뉴턴의 법칙은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힘이 없다 있다는 이게 수학적인 거예요. 두 개 더하면 돼. 0이다 여기 아니다. 근데 실전에서 물리가 어려운 지점은 여기입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힘을 표시하려면 힘을 찾아야 돼. 그걸 찾는 거야. 막 중력이 뭐다. 수직항력, 장력, 탄성력, 마찰력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이게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여기에 개념을 잘 익혀서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하나씩. 일단 저희는 요 힘이 없을 때 있을 때 하나씩. 그래서 힘이 없는 거 좀 더 갖다가 쉴게요. 힘이 없는 걸 힘의 평형이라 그래요. 힘이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지워지는 거죠. 물체한테 힘이 왜 F1, F2가 여기에 작용하지라고 설명하는 건 제3법칙이에요. 어떻게 작용하는지. 작용했대. 이게 주어졌어. 그리고 힘을 더해봤더니 같은 극의 방향 만드니까 힘이 지워집니다. 요거를 보통 평형이란 말을 써요. 이렇게. 평형 유지하고 있다. 평균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평형 유지하는 게. 그게 힘이 없는 거. 가만히 있는. 그래서 힘의 평형은 앞으로 평형이란 말이 되게 많습니다. 힘의 평형. 힘이 지워지는 거. 이렇게. 역학계단 토크의 평형도 있어요. 아, 토크가 뭔지 모르지만 토크라는 게 지워지는 거. 이렇게. 압력의 평형도 있습니다. 압력 자체가 사라지면 지워지는 거. 이렇게. 그 다음, 열평형도 있어요. 열이 흘러가다 열이 사라지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평형이 나오면 개념 똑같아. 0인 거야. 0. 힘이 없다. 토크가 없다. 압력이 하여튼 양쪽이 같아지고 이런 거. 열도 사라지는 거. 이렇게. 지금 제일 기초가 힘의 평형, 힘 평형. 힘이 사라지게 하는 거는 이거 정확히 이거예요. 힘이 싹 사라지게 하는 요거 같은 게 반대 방향. 이렇게. 자, 그게 힘의 평형입니다. 이 힘의 평형을 정의한 게 뉴턴의 제1법칙인데 요것만 잠깐 보죠. 자, 뒤에 보면 요거요.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관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관성. 이거는 관성의 법칙을 가지고 한 것은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실험입니다. 사고 실험이라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한 거. 자, 이게 언덕에서 물체를 놔요. 계속 내려가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언덕을 만들었어요. 얘가 여기 와서 멈추는 거예요. 정지. 이렇게. 물론 실제는 여기쯤 멈춥니다. 실제. 여기까지 가지 못해. 뭐가 있어서 그럴까요, 여기서?
여기서 있는 애가 가다 얼마 못 가요. 정지? 이렇게. 요걸 이제 요 가는 동안에 뭐 마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 손실이 생겨요. 이렇게. 근데 갈릴레이 이 사람도 야 이거 매끄럽게 해볼까? 얼음판처럼 막 기름칠 해보고 하면 좀 높이 올라가요. 좀 높이 올라가요. 이렇게. 실제는 마찰 같은 거에 어떤 방해를 받는다. 운동을 방해하는 게 나타나지만 이거를 머릿속에서 실험하는 거예요. 사고 실험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 그럼 아주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내가 여기를 아예 매끈하게 하면 여기까지 갈 거야. 이렇게. 같은 높이까지.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실험해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내려옵니다. 보통 다 이공대 연구부자 이렇잖아요.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구체하기 위해서 뭐 실험도 해보고 이렇게. 제일 처음에 질문하고 가설을 세팅하는 게 이게 다 사고 실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멈춘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내렸어. 얘가 움직이잖아요. 요거를 딱 보고 갈릴레이는 이걸 관성이라 설명해요. C. 이렇게. 그럼 얘는 뭐 하냐면 계속 가야 돼요. 언제까지 가야 돼요? 얘는 여기에 언덕이 있을 때까지 이렇게. 저기 뒤에 어딘가에 있을 이렇게 이 높이의 언덕이 있을 때까지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언덕이 있으면 멈추는 거, 언덕이 없으면 계속 가야 돼. 언덕을 찾아서. 이거를 이제 관성이란 이름으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관성 이 실험에서 보면 설명하면 그거예요. 아, 출발점과 같은 높이의 언덕이 있을 때까지 계속 가려고 한다. 멈추지 않고. 계속 가야 돼. 그래서 관성을 딱 줄이는 말은 이거예요. 현재를 운동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여기 내려왔을 때 움직이고 있잖아요. 계속 유지하려고 해야 돼요. 언제까지 가야 되냐면 높이 H까지 있을 때까지 가려고 한다. 현재 운동 안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는 관성의 법칙이에요. 이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지한 거와 지금처럼 움직이는 거. 정지한 거나 움직이는 거. 이 운동 안에도 두 개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얘는 가만히 내비두는 거잖아요. 얘가 움직였으니까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거고, 얘가 처음에 이렇게 정지했으면 가만히 있을 거야. 그래서 관성의 법칙은 다른 거 없어요. 요 상황을 설명하는 게 관성이고, 요 설명할 때 출발은 이거예요. 물체를 가만히 내비두는 거야. 이렇게. 언덕 올라가려면 언덕에 대한 힘을 받는데 그런 거 없다. 가만히 있으면 평지를 가는 물체는 힘이 없어요. 힘의 평형입니다. 얘가 처음에 정지했으면 계속 정지하려고 해야 돼요. 현재 운동 유지. 이렇게. 움직이면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관성이라고 하고 관성에 대한 거를 만족시키는 조건이 힘이 없어야 돼요. 이 합친 게 관성의 법칙입니다. 뭐 복잡한 건 아니고 이렇게. 그래서 물체가 힘이 없다면 물체는 관성을 만족해야 되고 그 관성의 성질은 정지한 건 정지. 움직이는 건 계속 가려고 한다. 그래서 출발은 관성의 법칙은 이게 핵심입니다. 힘이 없어야 돼. 가만히 내비둬야 돼. 이렇게 평지에 냅두는 것처럼. 그 밑에 이제 보면 그 굵은 실시로 R자임에 작용하지 않으면 정지의 물체는 계속 가만히 있어야 되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가려고 해야 된다. 아무것도 변화가 없이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그 예제만 보시겠습니다. 되게 다양한 관성의 법칙 예제가 있는데 얘는 요거를 확 빼죠 이렇게. 동전은 뭐 하려고 할까요? 얘는 갑자기 확 빼버리면 얘한테 힘에 작용하지 않는다고 봐요. 얘는 정지하고 싶어요. 그럼 계속 정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확 잡아 빼면 얘가 바닥에 툭 떨어져요. 이렇게. 뭐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안에 사람 손잡이 옵니다.
이렇게 계속 가려고 해요. 계속 가려고 합니다. 버스가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그래서 손잡이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렇게. 근데 그 사이 뭐냐면 버스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았네요. 버스는 손잡이가 여기까지 가는 동안 버스 얼마 못 가요. 이 적절한 이게 지금 얼마 못 가야 돼요. 그림 이상하네. 이렇게 이 브레이크 잡으면 앞으로 확 밀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천장이 지금 이 그림 보면 손잡이는 요만큼 가는 동안 천장 얼마 못 가야 돼요. 이렇게 그림이 안 되지? 자, 결과를 그려놓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 이제 위치를 보세요, 이게. 요 천장 끝은 얼마 안 가요. 근데 손잡이는 많이 갑니다. 이렇게. 손잡이는 얘한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해요. 움직이려고 해요. 계속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가야 돼요. 손잡이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손잡이를 잡고 있는 버스가 멈추는 거예요. 끼익 이렇게. 아예 멈춘다고 하자. 미안합니다. 자, 멈춘다고 하자. 버스가 멈췄어. 제자리. 손잡이는 앞으로 가 있어요. 여기 매달려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밖에서 보면 두 개가 보여야 돼요. 버스는 정지. 손잡이는 움직여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꺾일 수밖에 없어.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요 손잡이는 관성의 법칙을 만족해라. 아무것도 얘한테 힘이 없다면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약간 꺾여 있다. 이런 식의. 세 번째 그림은 요 이렇게 그 빠진 거를 집어넣는 거, 끼우는 거. 여기 있는 쇠뭉치가 움직입니다. 바닥에 탁 대면 밑에 막대는 정지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쇠뭉치 앞으로 계속 가려고 하니까 박혀야 돼. 이것도 있고. 지진계, 요 추는 가만히 정지하려고 해요. 근데 밑에 달려있는 이 틀, 이게 지구입니다. 얘가 막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니까 자연스럽게 얘는 가만히 있지만 얘가 움직여서 이 전체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뭔가 이렇게 지진계처럼 파동을 표시하는 거. 밑에 설명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한 그래서 이 관성의 해제는 물체한테 힘이 없이 가만히 내비둬야 돼요. 가만히 내비두면 정지한 건 정지. 움직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한다 정도. 잠깐 쉬었다 할게요.